오늘 제가 가지고 온 화두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5G를 이슈로 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IP의 문제라든지 하나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해안이 이렇게 발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이고는 시대의 흐름을 만난 아이디어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중의 흐름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고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뛰었던 시기에 핵심 과제는 한계 생산성의 향상이었습니다. 비만이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된 오늘의 한국에서 더 이상 단순히 더 많은 생산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발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귀중한 아이디어의 씨앗을 선별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길 희망합니다. 킬러 콘텐츠란 남보다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접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의미합니다.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킬러 콘텐츠의 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목차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일 내에 데이터 이용에 들이는 비용과 대기 시간은 5G의 상용화로 인해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의 자유로운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보셨던 드라마인 아람브람 궁전의 추억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처리 기술의 진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음원, 영상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방에 앉아서 원하는 콘텐츠를 추천받아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국은 콘텐츠 산업을 통해 116조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5.2%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5억 달러를 수출하며 무려 8.8%의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7%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 경제를 떠받칠 새로운 대들보로 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기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인 세계 콘텐츠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4%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을 예측치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거대한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며 고부가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속 성장과 함께 문화상품이라는 속성상 연관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상품 1달러를 수출할 때 이로 인해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왔으며 현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정책 금융 강화, 실감 콘텐츠 육성, 신한류를 골자로 하는 혁신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정책 금융 강화는
콘텐츠 모험 펀드를 신설하여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콘텐츠가 겪어야 하는 초기의 확산 어려움에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신 전략으로는 실감 콘텐츠 육성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실감 콘텐츠를 정부와 공공 분야에 먼저 도입하고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한류에 매료된 세계의 이웃들이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한류 상설 공연장 확충 등 한류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여 한류 관광계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한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권리에서 콘텐츠의 주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인도에 고립된 커플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달리기 위해 해변에다 장난스러운 카툰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고립되었던 커플은 갑자기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린 것은 바로 미키 마우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즉 디즈니 직원들이 IP 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 섬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월트 디즈니가 얼만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IP에 관련된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모티브로 한 배달의 민족 서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폰트를 무료 배포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데 주력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밖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IP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과 라이프렌즈의 콜라보인 PT21 역시 IP와 산업이 결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직접 그린 캐릭터를 이미 유통망이 구축된 라이프렌즈가 상품화했고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는 점차 지식과 기술이 특출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집단적 연구에 의해서만 창출되는 경향을 심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뒤바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형의 재화나 무형의 영역이 아닌 지식재산권 그 자체의 거래와 사용료 징수를 주요 영업 내용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된 것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15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30배 수준으로 팽창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시장이 이 거대한 전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가능성은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미래의 청사진으로만 남겨두게 만들지도 모를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랜 시간 무형의 발상을 상품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끌어올린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은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는 15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리적 위치, 천연 자원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제도가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숙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1972년 최초로 컴퓨터 게임을 비즈니스화한 롤란 부시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로 문화 관련 사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를 주도할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사들끼리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명했던 게임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모바일 게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반대로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가 게임 속으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유명 게임 캐릭터는 인형, 피규어 등과 같은 상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기도 합니다. 게임사들은 신규 게임을 기획해서 만들기보다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의 IP를 이용하여 후속작격인 게임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게임의 유저들의 추억을 자극하여 확보된 고객 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전략에는 게임의 다채로움과 입체감을 선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속한 게임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에 속해 있으므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과 특히 관계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게임의 컨셉, 모티브, 스토리, 캐릭터 등 저작권적인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던 게임사들은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 표절 논쟁을 벗어나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은 최첨단 예술 문화이자 고품격 산업입니다. 특히 이용자들을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든 탄탄한 서사와 매력적인 등장인물의 정립은 제작자들에게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그저 마왕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던 오크라는 종족을 워크래프트 시리즈에서 부족의 생존과 명예를 위해 투쟁하는 강인한 존재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블리자드사는 단숨에 세계적인 게임 개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여 수많은 유저들의 마음을 울린 대서사시 워크래프트 이후 여러 시리즈를 거쳐 영화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일궈냈습니다. 2000년대부터 자리 잡은 온라인 이용으로 인하여 과거에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ROM을 이용한 불법 복제 피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설 서버,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어뷰징은 온라인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행하는 게임 생태계와 지식재산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확보된 지식재산권이 다른 형태의 콘텐츠 상품으로 재생될 때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 현황과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요약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콘텐츠 기업의 우수한 기획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실질적 비교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 확산으로 인하여 동남아 등 시장 확장을 통해 신흥 콘텐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내수 시장과 불안전한
산업 생태계로 인하여 콘텐츠 기업의 열악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디바이스 진영 간의 협력이 미흡하며 플랫폼 경쟁력이 비교적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가속화로 인하여 콘텐츠 산업은 무한 경쟁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약한 지식재산 생태계 환경은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속에서 경쟁하고 우위를 정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충성도 높은 국내 팬과 아이돌 그룹 그리고 우수한 개발자 풀을 활용하여 신한류 수출 산업과 지식재산권의 연계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지식재산 실리콘밸리 구축을 통한 우수한 콘텐츠 생산 능력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연구 개발과 첨단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 한류 온라인 기반 신규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불경정한 거래 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산업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간의 경기가 허물어지고 이에 따른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개별적 콘텐츠 산업 진흥책 수립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 소싱에 심혈을 기울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취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역시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사용자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전략을 수립해야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5G 상용화 등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규모 책임 역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책임성 보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제공자 사용자의 인식 제고 노력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요구되고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특허로 기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 알리바바 회장의 말을 소개하며 기조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인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데이터 산업 설명회에서 세상은 지금 IT 시대에서 DT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T의 시대는 더 이상 전력과 같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을 찾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재와 혁신 가치를 둘러싼 경쟁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한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과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식재산연구 공동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